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의원입니다. 재단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사상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재단 수익 사업이 뭐뭐 있죠? 사무처장 구승철입니다. 수익 사업은 지금 저희 풍랑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간접적으로 기금 운영을 기금 좀 세게 말씀해 주세요. 기금 운영에 따른 기부금 조금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기금은 무슨 기금 있습니까? 장학금, 예, 유족 장학금하고 예. 학술 사업하고 학술, 예, 예, 또 세 가지 있습니다. 장학금, 학술 사업, 또 교육 사업, 학술 사업 교육 사업이요. 예. 세 가지로 지금 그래서 43억 축적되어 있습니다. 43억이요. 예. 이게 자체 수입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입을 저희들 기금 운영하면서 이제 기금을 좀 여러 기부금을 올려서 3억 한 7천. 실제 그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은 그 폭랑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내부에서 수익 사업은 기념관에서는. 예. 근데 이게 매년 적자여서 예, 특히 원래는 뭐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더욱더 적자가 커졌네요. 예. 아무래도 많이 안 왔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18년, 19년 보면 44만, 42만 각각 왔는데 네.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좀 사업체원분들을 좀 물어보니까 그 정도 만약에 뭐 여기 거기 하고 저 기념관은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오면 그래도 몇 억씩의 수익금 정도 남을 정도의 운영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고민 중에 이거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좀 뭐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좀 간단히 뭘 하든 간에 좀 시설을 확대를 하든 해서 좀 적자는 그래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예, 공감을 예.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적자면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기념관에 찾아와서 기념관에 가는 사람 수는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 적극적으로 네, 해주시고요. 그 사상 마지막입니다. 그 오전에 제가 수장 사건 조사하고 그 조작 4.3 관련 조작 간첩 사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사무처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이사장님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란 사무처장님, 지금 연구조사실이 구성이 됐잖아요. 네, 몇 년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계시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실장님까지? 33명입니다. 아니, 조사 연구 하시는 분. 3명입니다. 3명. 실장님까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그래서 자책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조사실 예, 관련입니까? 인력이 인력 관계는 내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인력을 이제 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하는데 인력을 좀 조사연구실에 좀 더 몇 명 뭐 여러 명은 안 되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더 둬서 좀 연구실 닮은 연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전부터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저 생각인데 문제는 주변에서는 자꾸 왜 인력만 많이 늘리냐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리고 거기 되면 기본적인 경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서 그냥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4.3 단체들 재단도 그렇고 4.3 지원과 4.3 관련 단체들 일례성 이런 예산들 조금 전략하면 몇 명 더 줍니다. 1년에 4.3 예산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진상조사입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무슨 명예회복도 하고 밖에다가 홍보도 하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진상규명은 내팽 끼치고 그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은 안 하고 억울한 사람들 입장은 안 밝혀주고 행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력 보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라니까. 어떻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인력을 뭐 몇 명 늘린다 이거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 하라니까. 어떡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문종태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TF 그리고 행정시장 책선제 관련 우리 4.3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께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리 행자위원들이 몇몇 위원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큰 관심사죠. 정말 도정이 이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의지를 보이려면 TF 수준을 좀 넘어서 도하고 우리 의회, 지역국회의원, 행자부, 행안부, 지방분권위원회가 이 계획들을 짜지 않았습니까? 뭐 청와대까지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뭐 연석회의나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이런 형태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도에서 좀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도에서 간사 역할도 하시고. 그래야 뭔가 의지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맨날 말하면 언론 받아쓰고 행감 때 얘기하고 업무부 때 얘기하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10년째입니다.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좀 할 거면 이제 대선도 나가셔야 되니까 성과를 하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성과 내시라고 좀. 뭐 환경보전 무슨 발표한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옆에서들 지원을 잘 해주셔야 그러니까 지사님 뜻이죠. 저도 이제 온지 뭐 2달, 딱 오늘이 2달째입니다만 오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4.3하고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 이 관계 이제 많이 가장 큰 들여다보고 이슈 있고. 아닙니까? 저 자칭정부에서는 4.3 행정시장 예, 직선제가 그렇습니다. 예. 이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10년째입니다. 10년. 저는 막 지겠습니다. 저 도의회 연구위원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했던 것들을 쭉 저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살펴는 그만 봐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는 기존에 체제 개편위원회 참여했던 분들 몇 분 논의의 틀을 예.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그거를 틀을 짜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걸 자청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고 국회의원, 지역국회의원, 제주도 의회,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플러스 청와대까지 묶어낼 수 있는 묶어내서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야 치사의 그리고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인원하겠습니다. 검토, 적극, 같이 인원. 아니 그래서 인원은 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제 도정만 의지만 보이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 TF팀을 이제 어떻게 꾸려서 이제 이걸 진행할 거냐 그런 부분부터 바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도만 하면 추진만 하면 된다니까요. 준비, 같이 논의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도정에 이제 모든 아니 책임이 있는 논의를 겁니다. 하려면 자 거기다 이제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틀을 한번 짜보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걸 갖고 틀을 짜서 딱 밀어붙이면 됩니다. 할 거면.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상문 위원장이 말씀했습니다만 과대동 분동 이거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 향상, 즉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꼭 효율하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에 과소동 통폐합 문제와 다 연결시켜서 한번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연구원의 업무부 때 얘기했는데 강창민 박사님한테 연구실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 5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노영하고 연동이 좀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적 사회적 정서 자체가 지금 제주시는 중앙로길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합쳐져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저쪽 동쪽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시범동으로 해서 소규모 연구 용역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틀을 갖고 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할 때 같이 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다고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시범 지역으로 한번 좀 검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같은 같이 것도 하고 또 문제는 이제 네. 내년도 당장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선거구 조정이거든요. 맞닥뜨린 게 그러면 그것도 천상 이제 경계라든가 이런 게 또 논의 나올 건데 복합적으로 막 얽혀 있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같이 그것들을 같은 테이블에 놔서 검토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글쎄요.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한 네, 거라서 조금 더 생각을 네.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도희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전에 게리맨더링 했던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저가 분동이나- 전에 예. 저 말씀드릴게요. 게리맨더링 했죠. 의회가 유리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거기 이도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기서 확 늘어날 겁니다.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 아니, 그러니까 분동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가 맞물려 있어서 예. 참 그거를 하여튼 같이 검토 안 해. 따로따로 검토하다 보면 서로 결론 못 내려서 서로 엇겨다 보면 더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예, 논의해야 되는 어쨌든 것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